이어서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감소 운행이에요. 비안개 눈동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감소 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운행 속도를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으로 줄인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이는 속도가 있어요. 자, 100분의 20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일 때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느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을 때 100분의 20. 그다음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된다. 다음에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인 속도.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자,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다음에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수치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뭐였어요? 노면이 젖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죠. 어떤 겁니까? 답 4번 되겠네요. 나머지는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에 얼마나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가? 100분의 50이죠. 답 1번. 자, 42번입니다. 앞지르기를 금지해야 돼요. 자, 먼저 앞지르기 금지하는 장소. 자, 교차로, 터널, 다리 위. 여러분들 뭐 운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에 도로에 구부러진 곳, 앞지르기 금지해야 되고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앞지르기를 금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심심치 않게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혹시 그 원로 코미디언 그 고봉 선생님 아시나요? 그리고 배삼룡 선생님 아시죠? 자, 구봉 선생님하고요. 배삼룡 선생님께서 둘이 고수업을 칩니다. 고수업을 치는데 구봉 선생님이 말 그대로 이제 뭐 하려고 액션을 딱 취하는데 배삼룡 선생님이요. 앞질러서 비를 내고요. 교 하고 외쳤어요. 그래가지고요. 구봉서 선생님이요. 다 털려버렸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면 반드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구봉서 선생님하고 배삼룡 선생님이 고소업을 치는데 구봉서 선생님이 뭘 내려고 한 도중에 배삼룡 선생님이 앞질러서 비 내고 교 했어요. 그래서 구봉서 선생님이 다 털려버렸어요. 자, 앞질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도로에 구부러진 곳. 그 다음에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교차로. 그 다음에 다리 위, 터널은 뭐합니까? 앞지르기 금지 장소다 해서 반드시 이것도 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앞지르기 금지 시기예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된다? 앞지르기 금지하죠. 맞죠? 예를 들어서 이건 중앙선이에요. 차로가 있는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내 차가 여기 있어요.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니까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어요. 앞지르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거나 앞지르기 하는 경우, 요게 앞지르기를 하려고 해요. 다른 차를, 요 차를. 그러면은 저도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게 그 경우.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요때 앞지르기 못 하고요. 금지 시기가 되고, 다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앞지르기 금지 못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앞지르기 1번,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교차로 도로에 구부러진 거 맞죠? 다음 2번,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금지구역.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 3번, 터널 내 앞지르기 금지 표지 설치 장소. 4번, 경사로의 정상 부근, 급경사로의 내리막 등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면 앞지르기 할 수가 없죠. 답 1번 나왔네요. 자, 2번,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했을 때 앞지르기 할 수 있고요. 3번, 앞차가 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앞지르기 가능합니다. 4번, 앞차가 양보 신호를 할 때 앞지르기 가능하죠. 답 1번입니다. 자, 43번,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예요. 자, 보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복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여기도 정차 주차할 수 없고요. 주정차를.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에 버스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이것도 이제 수치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그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다음에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뭐한다?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저 5m 있는 것만 좀 배울게요. 5m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0m라고 보면 되니까요. 자, 보세요. 소방 교관이요. 훈련을 너무 모질게 시켜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훈련원들이 너무 배고프대요. 말도 안 돼요. 근데 기억납니다. 배고파 5예요. 소방 교관이요. 소방 훈련생들한테 모질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훈련생들이 어떻게 돼요? 배고파. 5m입니다. 5m. 자, 소방에 관련된 거 5m예요. 소방 용수시설 같은 거 요거 5m. 다음에 교관이에요. 교차로의 가장자리. 이것도 5m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모퉁이에요. 도로의 모퉁이도 5m. 그렇죠? 그래서 5m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미터 나오는 거는 10m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 물어봤어요. 1번 횡단보도. 당연하죠. 2번 교차로. 교차로도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3번 경사로의 정상부근. 이거는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라 뭐야? 앞질르기 금지 장소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건널목. 그래서 여기서 이 교차로는 앞질르기 금지 장소이면서 주정차 금지 장소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근데 3번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앞질르기 금지 장소니까 주정차가 안 되는 거는 3번을 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교관이죠. 그 다음에 모질게 나왔어요. 도로교통법상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가? 배고파잖아요. 몇 미터에? 5m 이내. 답 2번. 자, 3번.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되는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5m 지점. 이거는 해당되죠. 10m 이상이 되니까. 2번.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2m 이상. 12m 지점. 이것도 10m 이내인 점이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죠. 금지 장소가 아니죠. 여기 주정차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4m 지점. 원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하는 장소잖아요. 4m니까 5m 이내네. 답 3번이네요. 다음에 4번.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10m 지점. 교차로 가장자리는 5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인데 10m니까 주정차 가능한 거죠.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10m. 요거는 5m 이상이 되니까 주정차가 가능한 거죠. 자, 44번. 교차로의 통행 방법 등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운전하시니까 그냥 이해하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자,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죠. 다음, 녹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직진 중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계속 진행하여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되고, 다음에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 이상,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30m 이상의 지점으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있을 때 어느 차가 우선권이 있느냐? 어때요? 진입 차량 우선이죠. 뭐예요? 건설기계. 답 1번이 되겠네요. 2번.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몇 미터 이상의 지점으로부터 방향지시 등을 켜야 하는가? 30m죠? 30m 이상. 답 3번이에요. 자, 45번. 자,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엔진, 디젤 기관이 처음 나왔거든요.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엔진입니다. 이거 기관이 엔진이에요. 엔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디젤 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젤 기관은요, 주로 연료를 뭐를 쓰냐면 경유를 씁니다. 경유.
그리고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뭐로 쓰냐면 이거는 휘발유를 써요. 휘발유. 그리고 디젤 기관은 이제 불 붙인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4행정 사이클, 요 다음에 제가 바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4행정 사이클을 할 때 이제 힘을 발산을 해요. 동력을 배출하는데 그때 그 힘을 어떻게 말 그대로 발생을 시키냐면요. 얘는요, 압축해서 불 붙여서 착화시켜서 나름대로 동력을 발생하는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압축 착화 기관, 디젤 기관이요. 다음에 가솔린 기관은 어떤 식으로 동력을 내냐면 얘는요, 전기적으로 점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동력을 발생하다 해서 이건 전기 점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기관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예요? 연료의 분사에 관련된 부품들이 필요한 거고요. 가솔린 기관은 전기 점화 기관이기 때문에 점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부품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는 뭐예요? 주제가는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이에요. 요거에 관련된 거죠. 압축 착화 기관이니까 연료 분사에 관한 부품이 필요하다. 이제 그 내용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사 펌프, 분사 노즐 등 연료의 분사에 관련된 부품이 필요하고, 맞죠? 그 다음에 점화와 관련된 거, 이건 뭐예요? 가솔린 기관이죠. 부품,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배전기, 점화 플러그에 고전압을 배분하는 어떤 기기거든요. 기구, 배전기 등은 필요 없다. 당연한 얘기. 다음에 예열 플러그 회로 연소실 내의 공기를 추가적으로 가열하여 연료의 자기 착화를 쉽게 하기 위한 예열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시동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열하는 뭐가 필요해요? 예열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봤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에 없는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스파크 플러그, 이거 뭐예요? 점화 플러그. 당연히 이건 어디에 있어요? 디젤 기관이랑 가솔린 기관이 있죠?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글로브 플러그. 이거는 뭐예요? 이게 예열 플러그예요. 미리 예열하는 장치. 다음에 3번, 축전지. 이건 둘 다 있고요. 4번, 솔레노이드 스위치. 이건 이제 마그넷 스위치라는데 이것도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디젤 기관과 관계없는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압축비가 가솔린 기관보다 높다 했는데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압축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실린더 최적과 연소실 최적과의 비를 우리가 압축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이 한 20대 1, 가솔린 기관 10대 1로 돼가지고요. 뭐보다? 가솔린보다 디젤 기관이 높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자고요. 그래서 이건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한다고 얘기했고요. 3번, 점화 장치 내 배전기가 있다. 틀렸죠? 배전기가 있는 거는 뭐랬어요? 그죠? 가솔린 기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맞는 얘기. 3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 연료 분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미리 예열하는 예열 장치들 있다고 그랬어요. 답 몇 번이에요? 1번 워터펌프, 2번 오일펌프, 3번 발전기, 4번 분사펌프. 연료 분사와 관련된 거, 4번 분사펌프 되겠네요. 자, 46번입니다.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원리 그랬어요. 자, 요거는요, 전반적으로 제가 자동차 엔진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시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 그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원통이죠, 원통. 자, 원통을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고요. 앞에서 보면 네모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걸 뭐라고 할 거냐면은, 요렇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입체적인 걸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이름 붙일 거예요. 뭐냐면 이걸 실린더라고 했어요. 실린더. 뭐라고요? 실린더. 그래서 뭐냐면 실린더가 뭐냐? 이런 원통형의 쇳덩어리를 우리가 뭐냐면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실린더예요. 다음에 요 안에 쇠망치가 있어요. 그래서 쇠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고 손잡이에 해당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쇠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를 뭐라면 이걸 피스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피스톤. 그리고 이 손잡이에 해당되는 파트를 우리가 커넥팅 로드라고 합니다. 뭐예요? 커넥팅 로드. 근데 커넥팅 로드가 원래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구멍이 둘 다 뚫려 있는데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커요. 그래서 이걸 스몰 앤드 빅 앤드라고 하는데 이 작은 구멍은 여기 피스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큰 구멍은 여기에 큰 축이 하나 지나가요. 큰 축이 지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크랭크 축 합니다. 뭐라고요? 크랭크 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런 판이 하나 있어요. 판이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데 여기 실린더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4행정 사이클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이클을 통해서
특히 이제 동력 행정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면 힘이 발생해요. 그 힘을 최종적으로 원판을, 즉 플라이휠을 통해서 동력 전달 장치로 전환시켜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이 플라이휠입니다. 전달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특히 피스톤이 여기에 지금 제일 실린더의 제일 상부에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걸 뭐라고 정의하는 걸 상사점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에 피스톤이 실린더의 맨 아래에 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뭐냐면 우리 하사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용어를 위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네모 직사각형을 뭐라 했어요? 우리가 실린더, 이런 원통이라고 했어요. 쇳덩어리. 요 안에 쇠망치가 있는데, 쇠 부분에 하는 거 피스톤, 그리고 손잡이에 해당되는 거 커넥팅 로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원에 결합된 게 뭐냐? 피스톤이고 아래에 있는 원에는 뭐 한다? 축이 하나 지나간다. 이거를 우리가 크랭크 축이라고 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의 한편으로는 플라이휠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여기서 사행정 사이클을 통해서 발생된 동력을 어디로 한다? 동력 전달 장치에 전달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다음에 이 실린더 위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의 어떤 지붕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연소실이라고 해요. 우리가 연소가 일어나는 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밸브가 있어요. 밸브.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밸브 위에는요.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뭐냐면은 이게 쭉 눌러져 가지고 이걸 밸브 연소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공기를 집어넣거나 또는 가스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캠이에요. 그리고 이 캠은요. 똑같이 크랭크 축처럼 이렇게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캠을 연결된 축이니까 무슨 축이겠어요? 이건 캠축이에요. 그 다음에 캠축과 크랭크 축은요, 커다란 이런 벨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구동 벨트, 타이밍 벨트 그럽니다. 이게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구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사행정 사이클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리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돌려보시더라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론편, 46번 이론편인 말 그대로 사행정 사이클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행정 사이클 작동 원리입니다. 크게 4개로 이루어졌죠. 흡입행정, 압축행정, 폭발행정, 그 다음에 배기행정 이렇게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네모 그렸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린더. 됐죠? 실린더고 이 안에 있는 게 피스톤 그랬어요. 자, 피스톤이 맨 위에 있을 때를 뭐라 했죠? 우리가 이거를 상사점. 아래에 있을 때를 그래요? 하사점 그랬네. 그리고 여기에 삼각지붕 이렇게 연소실이 있었고요. 자, 요걸 보면서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무슨 행정이에요? 흡입행정. 여기 밸브도 있네요. 이렇게까지. 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할 때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요 밸브가 밑으로 내려서 공기가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는 행정. 그걸 무슨 행정이래요? 흡입행정 그럽니다. 그럼 여기 내려왔어요, 이제. 다음에 압축행정이에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동할 때 실린더 내부의 공기가 압축되고 고온으로 되는 행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압축행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온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약 한 550도씨에서 한 600도씨로 얘기합니다. 600도씨.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폭발행정, 동력행정, 연소 팽창 행정이에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할 때 연료 분사 노즐, 이 연료 분사 노즐이 어딨냐면요. 연소실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연료 분사 노즐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가 순환돼서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료가. 최종 종착지로 보시면 됩니다.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소를 어떻게 안개와 같이 분사하여 동력을 얻는 행정,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폭발행정, 동력행정, 연소 팽창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게 하사점 밑으로 내려가죠. 말 그대로 피스톤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기행정이에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일어날 때, 자, 여기서 지금 뭐 일어났어요? 폭발, 다른 말로 연소 팽창이 일어났죠? 그럼 연소가 일어났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연소 가스. 연소 가스가 밸브가 쭉 내려와서 일로 나가는 행정.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는 행정, 무슨 행정? 배기 행정 그랬네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사행정 사이클의 작동 원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그려드린 그 엔진에 대한 기본 원리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4행정으로 1사이클을 완성하는 기관에서 각 행정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또는 연소 팽창 행정,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연소 팽창, 폭발 행정, 동력 행정, 그 다음에 배기 행정. 답 몇 번이에요? 답 2번 되겠네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자, 2번. 압축 행정 말에 연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로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행정, 무슨 행정에서? 동력 행정, 폭발 행정, 연소 팽창 행정. 답 1번 되겠네요. 자, 47번이에요.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의 지름이 빈 회전비. 자, 지름의 비는 크랭크축이 1이고 캠축이 2이고 회전비는 거꾸로 2대 1이고 크랭크축이 2회전 시 캠축은 1회전 한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캠축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축. 자, 크랭크축은 요거보다 작죠. 얼마나 작아요? 반이 작아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캠이 크랭축보다 지름이 몇 배예요? 2배. 그러니까 지름비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배가 되고요. 그러면 지름이 2배니까 얘 한 바퀴 돌면 얘 몇 바퀴 돌아요? 2바퀴 돌겠네요. 회전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1대 2가 된다. 이 정도. 그래서 요 그림만 보시면 캠이 더 두꺼웠네. 2배네. 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4행정 기관에서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기어와의 지름의 비 및 회전비는 각각 얼마인가 그랬어요. 크랭크축이 앞에 있어요. 자, 지름의 비 물어봤어요. 누가 더 굵다 그랬어요? 얘가 더 굵죠? 그러니까 몇 배시에요? 1대 2가 되겠네. 지름의 비는. 그리고 회전비는 얘가 1대 2니까 얘 2바퀴 돌 때 한 바퀴 돌죠? 그러면 2대 1이 되겠네. 회전비는. 1대 2대 1.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 되겠네. 그림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 48번이에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클 때의 영향 그랬어요. 자, 이 간극이라는 건 틈새인데요. 요거는 요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칠판에 설명을 드리고 요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칠판 보시죠. 자, 요거 뭐라 했어요, 이거? 실린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피스톤이라 했어요, 피스톤. 그쵸? 피스톤. 그때 요 피스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실린더를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직선 왕복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가 연결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크랭크 축이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얘가 직선 왕복 운동을 하면서 얘 크랭크 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간극이 생긴 거예요. 간극. 자, 간극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틈새예요, 틈새. 자, 틈새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틈새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그 밀폐성이라 꽉 싸매는 거 있잖아. 그걸 기밀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틈새가 생기면 기밀성은 어떻게 됩니까? 꽉 싸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꽉 싸매지 못하겠죠. 틈새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기밀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 하잖아요. 압력은 뭐냐면 꽉 막힌 상태 내가 눌렀을 때 힘을 가했을 때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기밀성이 떨어지고 틈새가 있다 보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고 거꾸로 압력은 낮아지겠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은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리고 유체, 우리 이제 기체와 유체 같은 건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엔진인데, 요 엔진 밑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제 오일 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엔진 오일이 나름대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간극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압력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당연히 낮아졌다 그랬죠. 그럼 상대적으로 오일 팬은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실린더 위에 뭐가 있죠? 이렇게 연소실이 있죠? 그러면은 오일 팬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으니까 엔진 오일 자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엔진 오일이 어디로 갑니까? 연소실로 상승이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연소실에서 엔진 오일의 어때요? 소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엔진 오일의
소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키 센텐스가 등장하는 거죠. 다시 설명드려요. 간극이 생겼어요. 그럼 밀폐성 쫙 싸면은 기밀성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다 보면 압축 압력 같은 거는 좀 말 그대로 꽉 싸맨 상태, 막힌 상태에서 쭉 눌러야 힘으로써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이 간극 쪽으로 밑에 있는 오일팬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상승할 것이고요. 엔진 오일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엔진 오일 소비가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키 센텐스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클 때형이에요. 클 때. 자, 첫 번째, 블로바이 가스가 생겨 압축 압력이 낮아진다. 자, 블로바이 가스라는 게 뭐냐면요. 피스톤 사이,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새는 연속 가스를 뭐라 그래요? 블로바이 가스라고 그래요. 당연히 틈새가 있으니까 새서 나가겠죠, 가스가.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다음에 피스톤 링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오일 소비가 많아지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거기가 압력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오일 팬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상승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되어 기관 출력이 저하된다 그랬어요. 자, 슬랩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찰싹찰싹 때리는 거예요. 간극이 생기다 보니까 피스톤이 어디요? 실린더를 막 때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겠죠. 다음에 엔진 오일의 수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그림까지 말씀을 드렸죠. 저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을 했어요. 자, 1번. 엔진 오일의 소비 증가. 1번이 답이네요. 맞죠? 그다음에 압축 압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죠. 다음에 실린더 소결. 소결은 뭐냐면 불에 타가지고 딱딱히 이제 굳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건 상관없고요. 다음에 출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출력은 감소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의 간극이 클 때입니다. 클 때 미치는 영향을 모두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볼게요. 자, A. 마찰열에 의해 소결되기 쉽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간극, 틈새는 어떻게 해요? 커요? 작아요? 그렇죠? 이거는 틈새가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작을 때. 문제는 클 때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해당이 없이 틀렸죠. 다음 B. 블로바이에 의해 압축 압력이 낮아지죠.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 블로바이 어떻게 해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새는 가스죠. 간극이 있으니까 새 나갈 거 아니에요. 다음 C. 피스톤 링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오일이 연소실에 유입되어 오일 소비가 많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다음 D. 피스톤 슬랩 현상이 발생되며 기관 출력이 저하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B, C, D 해서 3번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틈새가 생겼네요. 간극이 발생됐죠? 그럼 어때? 기밀성 떨어지네요. 압력 떨어지네요. 엔진 오일로부터 오일이 상승되네요. 연소실로 엔진 오일 소비 많아지네요. 하나의 키 센텐스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49번이에요. 피스톤 링이 마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 피스톤 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피스톤, 이거 실린더 아니에요. 이거 피스톤 머리입니다. 이거 머리. 머리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이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여기 홈에다가 이제 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는 건데 요 위에 있는 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압축링이라고 그래요. 압축링. 통상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가 설치되고요.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링을 우리가 뭐냐면 오일링이라고 해요. 오일링. 그래서 하나에서 2개가 설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압축링은 뭐냐면 압축가스 새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압축링의 기능이에요. 다음 오일링은 뭐냐면 이 피스톤이 어딜 움직이죠? 실린더 내를 움직이죠. 근데 실린더 내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 기름을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오일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피스톤 링이 뭐가 돼야 돼? 마모가 돼야 돼요. 마모가. 자, 마모가 되었대요. 마모라는 말이 뭐예요? 닳아서 없어지는 게 마모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닳아서 없어지면 뭐가 생기죠? 틈새가 생기네요. 간극이 생기네. 그러면 우리 바로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루트를 쫓아갈 것 같아요? 틈새가 생기니까 제가 안 쓸게요. 뭐가? 기밀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거 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소실로부터 오일 팬으로부터
연소실로 뭐가요? 엔진 오일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소비가 많아진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또 키 센텐스를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그렇죠? 마모가 된다. 달아 없어진다. 틈새 생겼네. 틈새 생기면 기밀성 떨어지네. 압력 떨어지네. 연소실로 엔진 오일 상승하네. 엔진 오일 소비 많아지네. 벌써 한 4번 했네요. 4, 5번 정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암기했을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스토닝이 마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 기관의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뭐 당연한 얘기.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온다. 당연하고요.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증대된다.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다음에 기관의 배기가스색이 회백색이다. 요거 하나 체크. 기관의 배기가스색이 즉 뭐냐면은 엔진 오일이 타면은 무슨 색깔 나면 회백색 나요. 회백색. 뭐요? 회백색. 요거 하나 체크하시자고요.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디젤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야? 1번. 냉각수 부족. 2번. 엔진 오일 가다. 3번. 기어오일의 열화. 4번. 피스토닝의 마모. 뭐야? 마모. 피스토닝이 마모되었을 때 뭐가 된다? 압축 압력이 저하된다. 마모가 됐어요. 틈새가 생겼어요. 보이나요? 자, 마모가 됐어요. 틈새 생겼어요. 기밀성 떨어져요. 압력 떨어져요. 엔진오일 연소실로 상승해요. 엔진오일 소비 많아지네. 한 5, 6번 했어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답 몇 번이에요? 4번. 자, 2번. 기관에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 1번 피스토닝의 마모, 2번 피스톤 핀의 마모, 3번 커넥팅 로드 마모, 4번 크랭크 축 마모. 뭐죠? 피스토닝의 마모라고 했어요. 답 1번. 3번.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1번 기관의 관행. 상관없죠? 2번 피스토닝 마멸. 답 2번이겠네. 3번 오일 여과기 필터 불량. 4번 냉각 펌프 손상. 답 2번이죠.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50번이에요. 디젤 엔진이 실화되면 일어나는 현상 그랬어요. 뭐래요? 엔진의 회전이 불량해진대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잘 보세요. 자, 실화라고 하면요. 우리가 미스파이어라고 하고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고 그래요. 연소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젤 기관에서 이제 4행정 사이클이 일어나잖아요. 그 맨 처음에 연료 경유잖아요. 연료 에너지인 경유를 가지고, 그렇죠? 연료 에너지. 연료 에너지죠. 연료 에너지. 다 지워졌네요. 연료 에너지. 연료 에너지. 저 아까 실화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거 불완전 연소라고 했어요. 연료 에너지 가지고 4행정 사이클을 거쳐서 이제 동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때 4행정 사이클 할 때 압축 행정 때 고압이 되고 고온이 된댔잖아요. 결국 이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 열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동력이라는 건 뭐예요?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플라이휠을 통해서 어디까지? 동력 전달 장치를 거쳐서 바퀴를 회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피스톤의 왕복 운동과 뭐예요?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정상적인 연소일 때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불완전하게 연소가 되다 보니까는 제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통해서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회전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불량해지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연료 에너지를 가지고 4행정 사이클에서 압축 행정이 도달했을 때 우리가 열이 발생되죠. 거기에 연료를 안개와 같이 뿌려서 결국적으로 동력을 발생할 때 그 동력 발생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연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죠. 결국 크랭크 축의 회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의 회전이 불량해지는 거죠. 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화되면 어떻게 된다? 회전이 불량해진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됐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관이 실화, 미스파이어 되면 일어나는 현상 뭐다? 엔진의 회전이 불량해진다. 답 몇 번이에요? 4번. 그냥 외우세요. 됐죠?